안녕하십니까. 중앙법부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반격을 한다고 지금 하는데 도대체 언제 하는 건지 좀 상당히 지금 전 세계를 긴장을 좀 시키고 있죠. 예. 사실 이 얘기가 이제 결국은 전쟁 얘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세계 경제, 특히 세계 증시, 경제, 실물 경제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할래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어제도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금리 지금 오늘도 파월이, 어제 새벽인가요?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맥락이 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상당히 요동치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이제 듭니다. 특히 이제 경제의 가장 큰 적은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성 중에서 최고는 전쟁인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면, 전쟁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이 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아주 그냥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그걸 미친 경제학? 이런 개념으로 돼 있죠. 전쟁을 우리가 소위 해서 미친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경제학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전쟁에서는 이제 벌어진다 이 말이지. 특히 이제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을 하게 되면은 이란은 반드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하겠다. 본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렇게 지금 딱 선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금 한 2천만 배럴인가요? 하루에 2천만 배럴이 지금 거기를 원유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 400만 배럴? 이런 정도로 하루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 40%인가요? 30-40% 정도가 아마 호르무즈 해역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 60%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아시아 쪽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호르무즈 해역 쪽에서 아시아로 지금 수출하는 물동량이 한 60%?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대만, 중국도 지금 원유를 수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저께도 이제 UBS가 미국 금리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 한국 아시아 통화가 더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거죠. 기름을, 특히 이제 미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국 내에서 이제 셰일 가스 등등 해서 지금 150년 이상 쓸 수 있는 원유가 매장이 돼 있고, 또 그걸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미국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이미 세계 그 시스템을, 어떤 세계 무역 시스템을 자국 내에서 제조업을 운용할 수 있게끔 지금 바꿔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외국에서 벌어진다고 해도 국내 상황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아시아라든지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전면전이 일어나고,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란은 보통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독종 같은 국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선도하고, 전 세계에서 경제라든지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뭔가를 버텨내고, 남을 소위 자기들이 누군가의 어떤 침략을 받았을 때 그걸 버텨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탁월한 민족입니다. 특히 이제 뭔가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사라든지 이런 어떤 보호먹기 계리사 이런 것들 중에서 인도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제 그런 국민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이언돔에 뭐 로켓포라든지 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본인들이 계산에 의해서 군사 지역만 타격하게끔 만들었고 또 실제적으로 그 타격한 미사일이라든지 뭐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뭐 로켓포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탄착점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들이 용의주도 하게 계산을 해서 뭐 대부분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구형 무기들, 그러니까 창고 대방출 같은 걸 한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것들이 계획되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제가 누차 이제 이스라엘이 참 이란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 자체가 이미 아랍인이 아니에요. 언어도 이게 이란이 이란 말을 쓴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아랍어라고 그러잖아요, 아랍어. 그러니까 아랍어는 다른 말을 쓰는데 이란은 이란 말을 안 써. 예, 이란은 이제 아랍어를 쓰지 않는단 말이죠. 이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언어가 다릅니다. 다르고 인종도 달라. 아랍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데 아랍인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랍인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란은 그냥 이란이에요. 상당히 그 유서도 깊고 그 국가에 대한 또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역사도 깊고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요리하기가 힘든 국가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어떤 생각으로 이란을 지금 저렇게 뭐 보복을 하고 요리를 할 것인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그 쉽지 않은 길로 이제 갈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전면적으로 일어났을 때 뭐 이란이 쉽게 항복을 한다든지 뭔가 어떤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아마 상당히 계산을 하고 있을 거고 아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에 거의 뭐 필적하는 그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러시아도 세계 2위의 원유 수출국이고 매장량으로 따지면 이란은 3위입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국 내에서 원유가 생산되는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이라든지 일본, 한국은 만약에 이제 러시아에 이어서 이란까지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그 골치 아픈 나라 상황. 그리고 이제 이란이 전쟁이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은 뭐 소위 얘기해서 중동에 있는 석유가 이제 아시아로 못 오는 거죠. 물론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못 가기 때문에 뭐 유가가 뭐 몇백 달러가 될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뭐 지금 현재 뭐 100달러가 좀 안 되는데 이게 뭐 200, 300달러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뭐 가늠이 안 된다 그러죠. 예, 뭐 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를 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상태로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이번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을 가졌든 간에 아마 세계에 상당히 큰 민폐를 끼치고 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코로나는 중국이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2024년도에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 경제에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4년 만에 지금 2000년도 2월인가에 우한에서 지금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2024년에 지금 4월이죠. 이때 다시 또 이제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을 쳐가지고 전면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으로 봉착이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걸 하고 있는 이유가 본인들이 수세에 몰리면 미국이 결국은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러는 거란 말이지. 예, 믿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현재 지금 이제 보복 공격을 예고를 하는 상태인데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보복 공격에 뭐 어떤 종류의 보복 공격 뭐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뭐 해외에 있는 뭐 이란의 어떤 준 군사 시설 타격, 두 번째는 뭐 요인을 이제 뭐 암살하는 것, 세 번째는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전자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자파라든지 뭐 IT 이쪽을 통해서 이제 전자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라는 뭐 이런 계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주요 상징물들 이런 어떤 이란이 중요시 여기는 예를 들면 그런 상징물들을 파괴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뭐든 간에 결국은 모사드가 관련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모사드가. 그러니까 모사드라는 것이 이제 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하면 모사드, 모사드 하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독일한테 상당히 그 핍박을 받고 뭐 600만 명이라는 어떤 그 엄청난 인구가 자국민이 이제 살해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 이제 유럽에서 이제 살아남은 유태인들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제 데려오는 과정에서 그걸 담당하는 기관이 이제 필요했는데 그거를 이제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모사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사드가 사실 어떻게 보면 홀로코스트하고 함께 만들어진 거죠.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인간을 극한 상황에서 몰고 갔던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사드의 창설은 자국민이 어떻게 보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거의 생지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모사드는 자신들이 어떤 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과주의, 지상주의.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뭐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자국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무장된 정보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태생이 홀로코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고 살고 이제 수용소에서 그 죽고 그 사람들이 증언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특히 거기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사드로 지원을 했죠. 그 홀로코스트나 또는 홀로코스트 중에서 예를 들면 그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 가스실에서 이제 죽다 사는 사람들이 그 뭐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인 유럽인에 대한 어떤 증오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본인들이 이제 죽다 살고 또 이제 본인이 가족들이 죽었다든지 또는 뭐 자식이 죽었다든지 그랬다면 뭐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증오와 복수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사드에 이제 모여서 첩보 활동을 하고 그리고 공작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모사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잔혹한 그런 어떤 공작을 일삼아왔고 국제법은 아예 무시하는 뭐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납치해가지고 바로 이제 살해하거나 아니면 본국으로 소환해서 뭐 소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 가서 일본 국내법과 상관없이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든 일본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사람을 뭐 죽였다 이러면 일본하고는 이제 외교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DJ 납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DJ를 일본가 가서 납치해서 중앙정부가 납치해서 온 거 가지고 일본이 그거 가지고 외교적으로 상당히 결렬했다고 해서 이제 항의를 한 거하고 비슷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런 눈치를 안 보고 하는 게 이제 모사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유는 한 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 이제 죽는 꼴을 많이 보고 정말 기상천외 기가차 노릇을 많이 봤기 때문에 모사드는 자신들의 조상이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못할 짓이 없다는 것이 이제 본인의 신념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명입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모사드가 밝혀진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한 40년? 예, 지금 한 40년 됐고 그것도 79년도에 밝혀졌고 창설된 건 48년이니까 만들어지고도 30년 동안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일이 밝혀지지 않았고 밝혀진 것도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79년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란 주재 미 대사관 인질 점거 사건에서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444일 동안 이제 미국 그 대사관 직원들하고 CIA 요원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444일 동안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잡혀 있으면서 점거에 있던 사람들한테 린치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또 폭행을 당해가면서 거기 있는 문서들과 대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신문이 이루어진 거죠. 거기서 이제 뭐 문서 파쇄기에 있는 뭐 문서를 다시 뭐 이어붙였다고 그러는데 뭐 그걸 뭐 거기 있는 정관 교관들이 이어붙였겠습니까? 다 거기 이제 포로들이 뭐 매일 맞아가면서 했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모사드의 정체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사드가 이제 밝혀져서 이제 알려진 그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 다 보면은 유태인에 대해서 뭐 학살을 했다거나 당연한 거고 과거에 유태인에 대해서 학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돌프 아이히만이잖아요. 아돌프 아이히만 그럼 600만을 이제 죽이는데 가장 일조를 한 사람이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1960년에
그러니까 밝혀진 건 79년도인데 이제 이 모사드가 60년에 했던 일들도 이제 밝혀진 거죠. 60년에 독일에서 이제 해외 도피한 아돌프 아이히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태인 제거 작전에 이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지. 그 사람이 본인이 한 짓이 이제 두려우니까 아르헨티나로 도망가는데 그걸 잡으러 이제 결국은 모사드 요원들이 가서 아이히만이 얼굴 싹 다 쏟아고치고 뭐 코수염 달고 막 이래가지고 숨어 있는 거를 찾아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냈냐? 귀를 보고 찾아냈다지 않습니까? 이 귀를. 다른 건 다 이 사람들이 미리 딱 알아보고 사람 분명히 성형했을 것이다. 성형하는데 유다하게 성형 안 그 사람 사진 딱 대조해가지고 성형은 다 했을 때지만 안 하는 것은 이제 귀는 성형 못 한다는 그러더라고요. 귀는 잘라내든지 해야지 성형할 수 없다. 그래서 귀를 딱 보고 이게 아이히만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사드가 이제 요원이 아이히만 데리고 와서 텔아비브로 데려와서 재판 걸어가서 이제 결국은 사형시켜버린.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모사드라는 기관이 엄청나게 유명한 기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그리고 본인들의 자국민을 건드렸거나 또는 뭐 핵무기를 자국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거나 이런 뭐 가차없이 가서 폭파해버리고 또는 죽여버렸습니다. 뭐 우리가 미넨 올림픽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검은 구월단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그 운동선수들을 대부분 다 이제 그 사살했잖아요. 그 테러범들이. 근데 그 사람들 다 이제 찾아내가지고 싹 다 암살시키고 다 죽었어요. 한 12명인가 13명인가를 찾아내가지고 다 그냥 보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사드가 주로 하는 일은 두 가지래요. 결국 이제 보복하는 거, 본인들을 건드리는 놈을 보복하는 거하고 국가나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조하는 국가나 또는 핵무기 대부분 무기는 핵무기겠지. 또는 거기에 필적할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그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려는 목적이 명확할 때는 그 국가의 원수라든지 또는 최고 지도자들을 암살할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이제 모사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사드가 지금 뭐 최고 지도자도 암살하고 뭐 핵무기도 제거하고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은 모사드가 하겠다는 것은 이미 뭐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납치하고 또는 이제 살해하고 폭파하고 이런 것들을 결국 할 텐데 어떤 것을 폭파하고 누구를 암살하고 또는 뭐 뭘 하든 간에 뭐 핵무기를 탈취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이란한테 지금 가장 아픈 손가락은 핵무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사실은 뭐 이란이 뭐 그렇게 대단한 어떤 뭐 군수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출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핸드폰을 팔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수출품도 별로 없어. 원유 빼고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원유를 뭐 다 태워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란한테 가장 지금 갈급한 것은 뭐냐면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왜?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제대로 만드는 것도 없는데 얘네들이 핵무기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거야. 어쨌든 공인은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한 무기지만 핵무기는 천신만 끝에 만든 거죠. 원유를 팔아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원유를 판 거예요. 중국이나 이런 데 가다가. 금수가 돼도 미국하고 안 친한 국가에다가 원유를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다른 건 안 아까운데 이 핵무기는 너무나 아까운 거지. 다른 거는 금방 만들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뭐 사오면 되니까. 핵무기는 이거 어떻게 사올 수도 없고 자기들이 개발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천신만 끝에 만들어 놓은 거를 잘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모사드가 아마 그걸 탈취하거나 핵탄두를 탈취하거나 핵무기를 못 쓰게 하는 그런 어떤 테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첩보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란이 가장 아플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가지고 이란을 괴롭히겠다. 이란한테 보복을 하겠다고 지금 천명한 상태인데 뭐 유인을 암살하면 그건 전면전이고 그리고 뭔가 주요 국내 시설을 타격하거나 뭐 미사일로 요격을 한다든지 뭐 군사시설을 요격하면 그것도 전면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럼 결국은 그렇지 않고 뭘 파괴하지 않고 납치해서 암살하지 않고 이란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있는 무기를 탈취하거나 도둑질하는 겁니다. 사람이 도둑질했다고 누굴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 어떤 일을 해도 결국은 그거는 모사드가 할 거지만 모사드가 지금 이란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핵무기를 관련된 것이고, 핵무기를 무수게 하거나 핵무기를 뺏어오거나 아니면 탄두를 제거해서 가져오거나 이런 등등의 핵무기에 관련된 공작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저는 좀 드는 바고, 아마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아마 그 모든 작전의 핵심은 결국 모사드가 진두지휘할 것이다. 이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